절대 70세 넘으셨으면 이 검사 받지 마세요. 받으시는 순간 병원에서 못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 세대가 건강해지려고 받는 검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니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셨어요. 부산에서 손주들 보러 서울 오신 김에 큰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하셨대요. 평소에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느라 바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검진센터에서 대장 내시경을 권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있으시니까 대장암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랬대요. 할머니는 당연히 받으셨죠. 건강을 위한 검사니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검사 중에 장천공이 생겼습니다. 대장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고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내셨어요. 지금도 회복 중이십니다. 손주들 보러 서울 오셨다가 병원 신세를 지신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을요. 그래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7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검사. 둘째, 왜 이 검사들이 위험한지 정확한 이유. 셋째, 대신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들. 넷째, 검사 없이도 건강을 지키는 8가지 방법.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70대가 넘으면 검사가 위험해지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셔야 나중에 검사를 권유받으셨을 때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변합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요. 회복력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관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은 금식을 12시간 해도 괜찮아요.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충분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70대 분들은 금식만 해도 탈이 날 수 있어요. 혈압이 뚝 떨어지고 어지러워지시는 거죠.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조영제라는 검사용 약물도 그래요. 조영제가 뭐냐면 CT나 MRI를 찍을 때 혈관이나 장기를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주사로 넣는 약물이에요. 젊은 사람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7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조영제 때문에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해요.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조영제도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30대부터 매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60번, 70%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조영제라는 부담을 갑자기 주면 신장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70대가 넘으면 기대 여명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검사에서 뭔가 발견됐을 때 그걸 치료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자체가 남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75세의 전립선에서 작은 암이 발견됐다고 해봐요. 이 암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려면 10년에서 15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요실금이 생기거나 성기능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수술 없이 그냥 관찰만 해도 되는 건데 암이라는 말에 놀라서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오히려 삶의 질만 떨어지는 거죠. 수십 년간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고령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이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78세 의사 동료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대장 내시경도 안 받고 종합검진도 안 받아.
대신 기본 혈액 검사만 1년에 한 번 하고 증상 있을 때만 병원에 가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시면서 너무 많이 보신 거죠. 검사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요. 의사인 분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70대 이상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젊었을 때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들어요. 하루 전부터 금식하고 장 전처치 약을 먹어서 설사를 계속 해야 돼요. 화장실을 10번에서 20번은 가셔야 해요. 밤새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오고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 뭐냐면 나트륨, 칼륨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이게 균형이 깨지면 심장 박동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부정맥이 생기는 거죠. 특히 심장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장 전처치 약을 먹으면 보통 4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4리터면 페트병 8개 분량이에요. 이게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갑자기 많은 수분이 들어오면 심장이 그걸 다 처리해야 하거든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에서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폐부종이라고 하는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로 장 전처치 과정 중에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고령 환자분들이 많아요. 검사 자체도 위험합니다. 대장벽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거든요. 내시경을 넣다가 장벽에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이걸 장천공이라고 하는데 70대 이상에서 장천공이 생길 확률이 젊은 사람보다 약 5배나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에 인공항문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는 암이에요. 용종이 생기고 그게 암으로 변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75세에 작은 용종을 발견했다고 해봐요. 그게 암이 되려면 85세나 90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실이에요. 미국 의학계에서도 이미 75세 이상은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변에 눈에 안 보이는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는 대변 잠열 검사를 추천해요. 이건 안전하고 간단하거든요. 만약 이상이 있으면 그때 내시경을 고려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1세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매년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으셨고요.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장 전처치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장 전처치제를 드시고 나서 심한 탈수가 왔어요. 밤새 화장실을 다니시다가 어지러워지셨대요. 혈압이 80,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이 120이니까 엄청 낮아진 거죠. 의식이 흐려지셔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다행히 수액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일주일 넘게 입원하셔야 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입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는 CT 조영제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괜찮아요. 문제는 조영제예요. 조영제는 혈관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 주사로 넣는 약물인데 신장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조영제가 들어오면 조영제 유발 급성 신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신장 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결국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임상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본 케이스만 해도 수십 건이 넘어요. 건강검진으로 CT 한번 찍었다가 투석 환자가 되신 분들이요.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 한 번에 4시간씩 걸려요. 투석 받고 나면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요. 여행도 못 가요. 손주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75세 장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혈압 약만 드시고 그 외에는 건강하셨거든요. 건강검진에서 폐 CT 조영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별다른 증상도 없으셨는데 검진센터에서 권해서 받으신 거였죠. 그런데 검사 후에 소변이 안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급성 신부전이 온 겁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다니세요. 검사 한 번 때문에 평생 투석 환자가 되신 거예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조영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해야 하고 만약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조영제 없는 검사로 대체해야 해요. 세 번째는
운동부와 심전도 검사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면서 심장을 검사하는 거예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알아보는 검사인데 70대 이상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평소에 운동 안 하시는 분이 갑자기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예요. 심박수를 최대한 올려야 하는 검사거든요. 이 과정에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검사 중에 심근경색이 오거나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넘어지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일도 많고요. 제 동료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74세 환자분이 운동 부하 검사 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왔대요. 다행히 병원에서 검사 중이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셨지만요. 더 큰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고령층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심전도 모양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추가 검사를 또 받게 되고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침습적인 검사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운동 부하 검사 대신에 심장 초음파나 가만히 누워서 찍는 심전도로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전신 PET-CT 검사입니다. 암 검사로 유명한 검사인데요. 한 번에 18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들기도 해요. 그런데 70대 이상한테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가 너무 민감해서 문제가 없는 걸 찾아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작은 이상들이 생깁니다. 염증도 있고 작은 혹도 있고요. 대부분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평생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런데 PET-CT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냅니다. 제가 임상에서 반복해서 관찰한 결과 70세 이상에서 PET-CT 이상 소견 중 실제 암으로 확인된 비율은 약 2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걱정만 안겨준 거예요. 게다가 PET-CT는 방사선 피폭량이 정말 많아요. 일반 CT의 8배에서 12배가 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으려고 받은 검사가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수면 내시경입니다. 내시경 검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수면제예요. 수면 내시경에 쓰는 약물은 호흡을 억제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요.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하는데 고령층은 회복이 느립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78세 남자 환자분이 수면 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검사는 잘 끝났는데 회복실에서 깨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수면 내시경 후에는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고령층은 이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위험이 높아요. 고령층의 고관절 골절 1년 내 사망률이 23%나 됩니다. 4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이상은 가능하면 비수면 내시경을 권합니다. 요즘은 내시경 기계가 좋아져서 비수면으로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자, 지금까지 70대 이상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대신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들을 말씀드릴게요. 혈액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제열만 하면 되니까 안전하고 만성 질환 관리에 꼭 필요해요.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압 측정도 중요해요. 집에서 매일 아침 재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고혈압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골밀도 검사는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돼요. 눈 검사는 1년에 한 번, 대변 자멸 검사는 대장 내시경 대신 받으시고요.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난청이 생기면 우울증이나 치매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소리를 안 들으니까 뇌가 자극을 덜 받아서 뇌 활동이 줄어들어요. 이 6가지 기본 검사만 잘 받으셔도 건강 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자기관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약 줄이기입니다.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약을 너무 많이 드세요. 약이 많을수록 부작용 위험도 높아집니다. 고령층은 신장이나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 대사가 느려요. 약이 몸에 쌓이는 거죠. 어지럽고 넘어지기 쉽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약만 드시도록 조정하세요. 두 번째는 영양관리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음식들을 몇 끼 드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꼭 드세요. 아침 계란 2개만 드셔도 훨씬 활력이 생깁니다. 탄수화물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밥은 반 공기만 드시고 반찬을 더 드세요.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고령층한테는 더 중요해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운동을 하루에 30번씩 하세요. 처음에는 10번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만 해도 다리 근육이 많이 좋아져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목이 안 마르더라도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이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수면제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게 좋아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잠이 잘 와요. 여섯 번째는 사회 활동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립은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세요. 경로당, 복지관, 취미 모임, 어디든 좋아요. 가족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일곱 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고령층한테 낙상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고 문턱은 없애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30초 정도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세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주치의 방문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주치의 선생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잘 아는 평생 동반자예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 권유를 받더라도 무조건 다 받지 마세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검사만 선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싼 패키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싼 검사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증상이 없는데 이것저것 검사하지 마세요. 한번 시작하면 추가 검사의 악순환이 끝이 없습니다.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비싼 검진 패키지를 선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가족들한테 설명해 드리세요. 효도는 검사가 아니라 함께 시간 보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강박을 버리세요.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에 맞게 적당히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손주들이랑 웃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검사 받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아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70대가 넘으면 피해야 할 5가지 검사, 대장 내시경, CT, 조영제 검사, 운동 부하 심전도, 전신 PT, CT, 수면 내시경. 이 검사들은 젊었을 때는 유용하지만 고령층한테는 위험이 더 클 수 있어요. 대신 안전한 기본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혈액 검사, 혈압 측정, 골밀도 검사, 눈 검사, 대변 자멸 검사, 청력 검사 이 6가지면 충분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약을 줄이고 단백질 잘 드시고 근력 운동하시고 물 충분히 마시고 잘 주무시고 사람들 만나시고 낙상 조심하시고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이 8가지가 어떤 검사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면서 말이에요. 건강해야 손주들 결혼식에도 가실 수 있잖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70대 이상 되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